최근 정치권은 당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본격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과 비명 간 본격적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 8명 중 일명 97세대로 꼽히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후보 4명만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자리였지만 가장 큰 화두는 단일화였습니다. 강병원 후보가 처음으로 비명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컷오프 전에라도 단일화 공동 스크럼을 짜고. 박용진 후보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훈식, 박주민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단일화에 동의한 서른 후보도 이 후보가 여당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 사법 리스크를 또 언급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꼴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당을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비전 경쟁은 안 하고 정치공학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상당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선거에서 서로 경쟁을 한 다음에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의 매듭을 짓고 승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패자는 이제 좀 침잠을 하든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대선의 연장전을 계속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0.73%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서로 굉장히 비호감이 많았던 후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 이유를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21년 1월 6일 날 그 의사당 침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거의 보도가 안 되는데 미국 언론 보면 하루 종일 그거 보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 부시려고 했는가. 이것은 거의 쿠데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이건 미국 대통령제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자기 당내에서 쓰고 있잖아요. 서른 의원이 쓰고 있잖아요.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들이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 상태하고 변호사 비용에 들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비용하고 합계가 맞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대납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것만큼 이렇게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누가 봐도 사법 리스크예요. 이거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들을 좀 자제해 주셔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셔서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되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면 그 자체가 다 불법이 되는데,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단은 이제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0.7% 차이로 간신히 진 거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진 게 이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한 카드가 아니라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었던 카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가려면 역시 어대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을 보세요. 지금 경찰 수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6개월을 때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6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특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사태 2탄이 되는 겁니다. 당이 아예 이 사람을 갖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옹호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무조건 이제 경찰 수사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겨냥한 그러한 정치 수사로 보이고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까,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상수예요. 심지어 이재명 의원 본인이나 그 주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든 없든 어떤 일관된 해명을 못 내놉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턱도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젠가 깨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먼저 스스로 이걸 털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586을 비롯해서 기존 세력들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날아갈 때 날아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당에서 날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비대위원장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전부 그 보수 기득권 세력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의 혁신의 목소리를 누르고 이 기득권층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혁신이 일어나서 이길 수 있는 찬스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망해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을 굉장히 잘합니다. 광우병 사태 이런 거 또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하는 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과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처리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민주당 주류에서 정말 바라는 구도죠. 이 대결 구도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나가면 당연히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주류나 기득권 층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정치권의 관례에 따르면 이렇게 패배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보궐선거에 나오고 당대표 나오고 이게 맞지 않은데, 지금 민주당 사정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거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분이 하면 민주당이 조금만 그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리더십이 흔들리면 법 봐라, 그러니까 이재명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거쳐야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든 잡힐 거는 같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공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아마 거의 170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50명 정도는 난 공천 못 받겠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추가로 50명은 자기는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도 공천 못 받을 거야,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도 공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머지 분들 중에는 자기는 이재명계니까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못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민주당의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의석수가 너무 많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분당할 가능성이 크다.